모두가 그를 미래도 없고 외로운 패배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세상을 지배한 피를 마시는 뱀파이어들을 물리치는 열쇠가 되는 반인반마로 밝혀진다. 이 이야기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미움을 받았던 한 심약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유에서 시작된다. 어머니는 그를 저주받은 악마라고 믿었고 부모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했다. 결국 부모는 그를 죽이려고 했다. 사건 후 유는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그는 외톨이처럼 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또 다른 고아 메카의 도움으로 그는 점차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고 고아원에서 친구들과 진정한 유대감을 쌓았다. 슬프게도 그의 행복과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갑자기 퍼져 13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죽였다. 유와 그의 무리들은 함께 미친 세상에서 탈출하려 했지만 곧 그들을 둘러싼 기괴한 뱀파이어들에 의해 포로로 잡혀 지하 도시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모든 아이들은 매일 뱀파이어들에게 피를 바쳐야 했다. 4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유는 분노 문제가 있는 이모 키드로 자라게 되었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메카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유에게 생존을 위해 뱀파이어들과 협력하라고 조언하며 그를 통제하고 있다. 어느 날 그들은 뱀파이어가 어린이의 손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유는 그 장면에 너무 화가 나서 그 성인 뱀파이어와 싸우려고 한다. 메카는 뱀파이어에게 유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뱀파이어는 그를 무시하고 유를 들어서 난간에서 던져버린다. 유는 우연히 고귀한 뱀파이어가 지나가면서 간신히 위험을 피하고 그 후 뱀파이어는 아무 말 없이 유를 떨어뜨리고 떠난다. 안도한 메카는 그를 페리드 경이라 부르며 상황을 설명한다. 페리드 경은 웃으며 메카에게 그날 오후에 그의 저택에 올 거냐고 묻는다. 이제 FBI는 그를 막을 수 없다고 덧붙인다. 메카가 동의하자 경은 유도 함께 올 것이냐고 묻지만 유가 욕을 하려는 순간 메카는 그가 너무 부끄러워서 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돌아가는 길에 유는 자신이 그 뱀파이어의 엉덩이를 차버릴 수 있었다고 자신있게 말하며 이전에 사과한 메카에게 화를 낸다. 그는 메카와 페리드 경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묻고 메카는 귀족은 사실 자기를 자주 물어다주고 그 대가로 간식도 주는 슈퍼아빠 같은 존재라고 대답한다. 유는 그가 뱀파이어에게 팔아넘겼다고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난다. 그날 밤 유는 고아들이 이제 살고 있는 작은 창고로 돌아오는데 그곳에서 저녁으로 카레를 만들고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란다. 그들은 메카가 어떻게든 모든 재료를 집으로 가져와서 이 지하에 온 이후 처음으로 성대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식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모두 먹어치우지만 유는 그냥 조용히 음식을 바라보고 있다. 모두가 잠든 후 메카가 드디어 쉼터에 나타난다. 유는 그를 마주하고 다음에는 자기 피를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메카는 이를 거부하며 그의 주된 목표는 뱀파이어를 처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유는 현실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뱀파이어를 이길 수 없다고 슬프게 인정하지만 메카는 그를 말리며 다른 아이들이 그의 희망에 의지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메카는 유에게 뱀파이어에게 사용할 수 있는 리볼버를 건네주고 페리드의 저택에서 훔친 지하 도시의 지도를 보여주며 그와 함께 앉아 카레를 먹는다. 그는 항상 귀족 뱀파이어와의 연결을 이용해 이곳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계획이었다고 밝히며 유에게 자신과 함께 도망치자고 권유한다. 유는 잠시 말문이 막힌 채로 멍하니 있다가 결국 만약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결국 죽게 될 텐데 도망칠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메카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13살이 되기 전에 1년 내에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은 유를 어느 정도 설득시키기에 충분했고 그들은 한밤중에 도망치기 위해 모두를 깨운다. 그들은 도시의 깊은 곳을 조용히 기어가며 지도에 명확하게 표시된 출구 지점으로 향하지만 결국 그것은 페리드가 놓은 함정이었다. 페리드는 그들을 비웃으며 환영하며 인간들과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누구도 반응할 수 없을 때 그는 초속으로 한 소녀에게 달려가 물어 그녀를 즉시 죽인다. 유는 그에게 총을 쏘지만 빗나가고 그러나 페리드는 메카가 자신에게서 총과 지도를 훔친 것에 감명받아 지도에 있는 출구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들이 자신을 넘기면 탈출할 수 있다고 밝힌다. 유는 하늘을 향해 총을 쏘며 모두에게 도망가라고 위협하지만 페리드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그들을 모두 처치한 후 결국 메카와 유만 남게 된다. 메카는 유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며 그들은 항상 가족이라며 총을 잡고 페리드에게 달려든다. 그가 총을 쏘기도 전에 페리드는 맨손으로 메카를 찔러 총을 쥔 팔을 잘라버린다. 페리드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자 유가 그 뒤에 나타나 총을 집어들고 근거리에서 그를 쏜다. 그는 급히 메카를 데리고 탈출하려 하지만 메카는 그를 밀쳐내고 도망가라고 소리친다. 마침내 유는 메카를 놓고 도망치다가 눈 덮인 숲에 도달하고 그곳에서 3명의 망토를 입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다가오며 그가 뱀파이어를 물리치는 열쇠가 될 아이라고 부른다.
이 말을 들은 유는 그들을 끌어안고 뱀파이어를 처치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울부짖는다. 그가 조금 진정되자 그는 도대체 그들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죽은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웃으며 뱀파이어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바이러스가 대부분의 인류를 멸망시켰지만 인구의 10분의 1은 살아남았고 지금은 이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들을 부흥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 세상은 또한 악마들에 의해 침략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황제 악마군의 대령 구렌이라고 소개하며 그 조직의 임무는 새로운 인간 문명에서 가능한 한 많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유에게 군에 합류하여 자신이 미워하는 뱀파이어들을 처치할 수 있는 힘을 얻으라고 초대합니다. 유는 망설임 없이 동의하고 군의 일원이 됩니다. 4년 후 그는 숙련된 검객이 되었고 뱀파이어 박멸 부대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호프헤드, 희망 없는 자였고 어느 날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혼자서 종말의 기수 악마와 맞섭니다. 그는 능숙하게 악마의 팔 하나에 뛰어오르며 그 팔을 베면서 얼굴 쪽으로 달려가고 결국 가슴에 치명타를 날립니다. 그의 실망스럽게도 그는 칭찬 대신 반항으로 정학을 당하고 평범한 학생들이 가득한 학교로 전학을 간다. 그는 전체 반 앞에서 선생님에게 자신을 정학시키라고 간청하며 장면을 만들지만 그 뒤에 앉아있던 소녀에게 방해를 받는다. 소녀는 조용히 그에게 메모를 건네며 자신이 신이라 불리는 군 감시 요원이고 그가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할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는 즉시 입을 다물지만 그녀는 그의 상처에 소금을 덧뿌리며 정학이 끝나려면 최소한 한 명의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어서 그녀는 계속해서 중령구린이 그녀에게 그의 과거에 대해 했던 모든 소문을 얘기해준다. 마치 치료사처럼 그녀는 그가 부모님이 눈앞에서 죽은 후 아무도 가까워지지 못하고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이유를 추측한다. 그는 그녀를 떼어내려고 하지만 그녀는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온다. 락커 근처에서 그들은 한 무리의 괴롭히는 아이들이 한너드를 괴롭혀서 그에게 점심을 빼앗는 것을 목격한다. 처음에는 그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들이 지나치게 나가자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만두라고 경고한다. 리더는 새로운 상대와 싸울 생각에 들뜨지만 싸움이 시작되기 직전 신호는 유에게 민간인을 다치게 하면 정직 기간이 연장될 거라고 경고한다. 결국 그는 얼굴을 얻어맞고 어쩌다 보니 괴짜가 괴롭히는 애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것을 돕게 된다. 요이키라는 이름의 그 괴짜는 자신이 야마, 즉 유를 때린 그 남자에게 자신의 친구들과 어울리게 해달라고 부탁한 후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들 무리에 들어가면 야마에게 부탁해서 입대 시험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유는 야마의 말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의문을 품고 요이키는 야마가 사실 흡혈귀 토벌부대, 즉 월광마족 회사에 자리가 예약된 지원자라고 밝힌다. 유는 질투심에 불타오르며 야마를 더욱 증오하기 시작한다. 요이키는 자신이 약한 루저라는 것을 알고 있고 보통 그런 사람은 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흡혈귀로부터 자신을 지키다 희생된 누나를 위해 복수하고 싶다고 설명한다. 이 말을 들은 유는 그의 누나는 그가 목숨을 걸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며 그는 계속해서 무능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해서 그는 요이치를 버리지만 갑자기 그들 뒤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학교 내에 뱀파이어가 풀렸다는 경고음이 울려 퍼진다. 슈노는 두 소년에게 대피하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달의 악마 회사에 연락하겠다고 하지만 유는 고집스럽게 자신이 뱀파이어를 처치하겠다고 말하며 달려나간다. 그는 혼란에 빠진 학생들 사이를 빠져나가 빈 복도로 뛰어가다가 교실에서 비명을 듣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한 여학생의 피를 빨고 있는 뱀파이어와 구석에 숨어서 팬티를 젖히고 있는 야마를 발견한다. 유는 칼을 들고 돌진하지만 뱀파이어는 재빨리 피하고 그를 향해 덮쳐온다. 유는 간신히 그녀의 공격을 피하지만 그녀는 바로 그 뒤에 차기를 날려 그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주먹으로 공격하려 한다. 유는 겨우 몸을 피하고 칼을 몇 번 더 휘두르다 결국 그녀의 팔을 베어낸다. 그녀는 빠르게 팔을 집어들고 잠시 말없이 그를 지켜본다. 유는 여자 학생의 떨리는 숨소리를 듣고 급하게 야마에게 여자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야마는 비겁하게도 자신이 군인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모두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고 소리친다. 그러자 흡혈귀는 자신의 팔을 재생시키고 막대기를 잡는다. 흡혈귀는 야마를 향해 맹목적으로 휘두르지만 야마는 모두 피하고 여러 번 베어버린다. 야마의 가벼운 상처는 계속 치유되고 흡혈귀는 다시 여자아이의 피를 더 마시려 하지만 요이치가 갑자기 교실 안으로 뛰어들어와 흡혈귀를 넘어뜨린다. 흡혈귀가 요이치를 공격하려 하자 유가 흡혈귀의 손을 막아서자 흡혈귀는 화가 나서 둘을 창밖으로 밀어낸다. 떨어지는 와중에 유는 흡혈귀의 몸에 검을 꽂지만 흡혈귀는 웃으며 그것은 단지 찰과상일 뿐이며 월약의사가 도착하기 전에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을 즐기겠다고 말한다. 그 순간
다른 검이 흡혈귀를 꿰뚫지만 이번에는 저주받은 무기라는 것을 알고 공포에 질린다. 구렌 중령은 차갑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는 순식간에 먼지가 된다. 흡혈귀가 사라진 후 구렌은 평범한 무기로 흡혈귀를 물리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 유를 놀리지만 유는 자신이 거의 죽일 뻔했다며 달의 악마 부대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렌은 팀워크가 안 되는 사람을 싫어한다며 거절하고 친구를 만들기 전까지는 부대원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유이치가 유가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달려와 그를 너무 세게 껴안아 기절시킨다. 유의 마음속에서 그는 고아원 가족을 잃은 장소로 돌아가고 미카가 내가 드디어 친구를 사귀었구나 하고 말하는 동안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미소 짓는다. 그는 유에게 자신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그들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작별 인사를 한다. 유가 이해하기도 전에 그들은 모두 뒤돌아보지 않고 유가 말리지도 않고 떠난다. 다음에 깨어났을 때 그는 유이치와 신호가 옆에 앉아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신호는 유와 유이치 둘 다 공식적으로 월화마족 회사의 일원이 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녀는 그들과 동료로서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하고 있다며 악수를 청합니다. 유이치는 즉시 손을 내밀지만 유는 처음에 주저하다가 마지못해 그들의 손과 악수를 합니다. 다음 날 그가 흡혈귀로부터 구해준 소녀는 수줍게 그에게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는 편지를 건네고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도망칩니다. 신호는 이 광경을 보고 그를 놀리며 유는 화가 나서 흡혈귀 퇴치 부대의 일원인데도 왜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하는지 묻습니다. 신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에게 구렌에게 물어보라고 조언하지만 구렌은 항상 자리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의 월화마족 회사 훈련이 이미 시작되었고 잘하면 언젠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러고는 열쇠를 꺼내는데 그 열쇠는 그녀가 계약을 맺은 불꽃에 휩싸인 악마로 변신합니다. 악마는 거대한 나두로 변하고 유는 뱀파이어를 죽일 수 있는 저주받은 무기인 인페르널 암즈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된다. 유는 인페르널 암을 가장 빨리 얻을 방법은 신호에게서 그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결심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무기는 특정 사람의 악마가 깃들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는 그녀와 싸움을 벌이고 놀랍게도 그녀의 저주받은 낫을 상대로 꿋꿋이 버틴다. 결국 그녀는 낫에서 악마를 풀어내고 그 악마는 유를 밀쳐내며 그를 숨막히게 만든다. 유는 인페르널 암즈의 힘에 감탄하며 그것을 손에 넣으면 뱀파이어를 쉽게 처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그녀는 뱀파이어들이 보통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렌이 팀워크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라고 말하며 그를 겸손하게 만든다. 그 순간 유이치가 달려와 유 뒤에 숨고 유는 뒤를 돌아보며 어제의 괴롭힘을 당한 아이들이 그를 쫓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들은 유이치에게 멈춰달라고 부탁하며 그들이 그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뱀파이어와 싸울 때 그의 멋진 모습을 보고 그의 부하가 되고 싶다고 설명한다. 유이치는 성공으로 인한 고통을 싫어해 그들에게 그만 떠나달라고 간청한다. 유는 그들이 하루 전날 괴롭히던 사람의 하수인이 되고 싶어 할 정도로 낮은 곳까지 떨어졌다고 부끄러워하지만 야마는 그들이 절박해서 유이치나 유의 도움을 받으려는 거라고 반박한다. 그들은 군과의 연계를 이용해 친구 유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유지는 금지된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유는 그들이 말하는 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샤노가 끼어들어 그곳이 제한 구역이라며 바보처럼 들어갔다고 꾸짖는다. 샤노는 그들의 친구가 아마군에 붙잡혀 그 구역을 침입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을 거라고 차갑게 말한 후 자리를 떠난다. 그 후 세 사람은 다시 만나고 유는 금지된 방에 대해 묻는다. 샤노는 그 방이 학교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는 소문이 있지만 사실은 달의 악마 회사의 훈련 장소라고 설명한다. 그곳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들어가면 악마에게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그 후 샤노는 유가 훈련의 다음 단계에 준비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를 지하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복도와 계단을 지나며 악마가 있다고 주장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녀는 학교 전체가 사실 달의 악마 회사의 훈련 공간이며 악마의 악한 에너지를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뱀파이어 퇴치 부대에 모집된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마침내 보호 부적이 붙어있는 문에 도달하는데 그 너머로는 퇴치 부대에 의해 호출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다. 자신의 지옥의 팔을 얻기로 결심한 유는 악마를 이기기 위해 문을 연다. 그가 처음으로 본 것은 거대한 도끼를 들고 있는 미친 유지가 있다. 신호는 그에게 거리를 유지하고 퇴치 부대가 유지를 구하러 올 때까지 그저 지켜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유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검을 들고 유지를 향해 돌진하여 에이스를 얻으려 한다. 유지는 돌아서서 검을 막는다. 유가 다시 공격하기 전에 신호는 그녀의 나두로 그를 막으며 그가 아직 악마를 물리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만약 맨손으로 지옥의 팔을 만지면 유지처럼 악마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평소와 달리
유는 정반대로 칼을 버리고 주먹으로 유지와 싸운다. 악령의 시인 유지는 도끼를 2번 휘두르지만 유는 그 아래로 미끄러져 도끼를 잡고 무릎으로 유지의 머리를 친다. 지옥의 팔을 손에 넣은 것이 너무 멋있어서 신호와 함께 기뻐하려고 돌아섰지만 대신 낡은 창고에서 고아원 가족들이 자신을 혼란스럽게 바라보며 왜 그렇게 망연자실해 보이는지 묻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저녁이 식으니 함께 식탁에 앉으라고 하고 유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첫 입을 베어 먹으려는 순간 메이카는 그에게 뱀파이어에 대한 혁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약속한 대로 그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를 언제 만들 것인지 묻는다. 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들이 이 모든 시간 동안 살아있었는지 묻고 그들은 태연하게 모두 죽었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뱀파이어가 그들을 모두 죽였고 유가 도망쳐서 버렸던 때를 상기시킨다. 유는 필사적으로 부정하지만 메이카는 다시 한번 그들을 아직 복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조롱한다. 그가 유의 뒤에서 안으며 속삭입니다. 그들을 복수하려면 더 강해져야 하고 유가 마음으로 메이카를 받아들이면 메이카가 힘을 줄 수 있다고. 유는 멍해지며 동의하지만 어둠이 천천히 그를 감싸자 정신을 차리고 메이카를 붙잡습니다. 그는 이 존재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메이카는 결코 그의 복수심을 지지하지 않을 테니까요. 가짜 메이카는 자신이 진짜라고 소리치고 유 주변의 세계는 천천히 무너지며 메이카는 악마로 변합니다. 다음 순간 유는 의식을 되찾습니다. 신호는 놀라며 그가 순수한 의지력만으로 계약 마법 없이 악마의 환각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합니다. 유는 도끼를 희망찬 눈으로 바라보며 그게 지옥의 팔이라는 뜻이냐고 묻지만 신호는 구렌이 무기를 결정하고 지옥의 팔과의 계약 의식을 감독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녀는 내일부터 멸살 부대원들과 함께 이 방에 와서 훈련을 시작할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합니다. 다음 날 유는 학교에서 우연히 한 남자에게 부딪혀서 얻어맞고 훈련장에 늦게 도착한다. 그가 도착하자 신호는 그를 요이키와 함께 구렌이 가르치는 교실로 안내한다. 구렌은 그냥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 그들을 본 구렌은 마침내 입을 열어 그들을 바보와 겁쟁이라고 반 전체에 소개한다. 유는 자신이 바보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여기서 친구를 만들려고 온 게 아니며 여기서 배우는 건 아무 의미 없고 자신이 최고의 무기를 가질 것이라고 크게 선언한다. 구렌은 그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자리에 앉으라고 명령한다. 유는 빈자리를 찾지만 누군가가 의자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악취나는 발을 치워달라고 부탁한다. 몇 번 무시당한 후 그 사람은 머리에 올려놓은 책을 짜증스럽게 들어올리고 유는 바로 그가 자신을 때린 사람임을 알아차린다. 두 사람은 곧바로 주먹 다짐을 시작하고 구렌은 신호가 유와 그 다른 남자 키미 둘을 모집한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신호는 키미가 그날 아침 일부러 유를 자극해서 능력을 알아보려 했고 자신은 그냥 지켜보며 즐겼다고 차분하게 인정합니다. 구렌은 그들의 쓸데없는 행동에 지쳐 둘 다 회전 발차기로 날려버리고 수업을 재개합니다. 그날 후에 모든 훈련생들은 경기장에 모였고 선배 어라마귀 부대원이 다음 주에 열릴 지옥팔 적성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평가 목표는 짝을 지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을 때 얼마나 잘 협력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는 유이치에게로 향하지만 신호가 이미 그와 짝을 이루었고 유는 남은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키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일요일의 광선은 함께 수갑을 채우지만 동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1.5m 정도 떨어져 섭니다. 그 후 경기장 문이 열리고 몇몇 저주받은 군대 인형들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유이치와 신호를 향해 주먹을 날리려 하자 두 사람은 재빨리 도망칩니다. 유와 키미는 첫 번째로 야수가 되기로 결정하지만 결국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 끌려가게 된다. 그들은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다가 저주받은 인형이 그들 뒤에 나타나 거대한 주먹을 날린다. 갑자기 모든 인형들이 멈추고 스피커는 키미에게 그의 여동생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니 병원으로 서둘러 가라고 지시한다. 키미는 강사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훈련을 계속하라고 하지만 유는 그가 여동생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키미는 그에게 자기 일에 끼어들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닮은 회사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다시 강사에게 훈련을 계속하자고 요청하지만 유는 그를 주먹으로 가격하며 만약 그의 가족이 죽으면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다고 필사적으로 강조한다. 유의 말이 결국 키미에게 전달되고 그들은 병원으로 가게 되며 유는 키미의 여동생이 인류의 대부분을 멸망시킨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의사는 다행히 지금은 여동생의 상태를 안정시켰지만 전통적인 치료법으로는 더 이상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한다. 키미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으며 곧 달의 악마 회사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녀를 군시설로 옮길 수 있게 되어 치료될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자신의 여동생을 확인한 후 유와 키미는 병원 밖에 앉아 있습니다. 유는 이제 키미가 왜 그렇게 심각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인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동생의 상태 때문입니다. 키미는 이번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가 유 때문이라고 불평하지만 유는 그에게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성적이 나쁘거나 달의 악마 회사에 합류하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방법은 항상 있다는 거야. 키미는 마지못해 유가 맞다고 인정하며 자신의 문제에 휘말려 성적이 나빠진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한편 다른 도시에서는 종말의 말탄 악마가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때 망토를 쓴 뱀파이어가 등장하여 악마를 처치합니다. 그 뱀파이어는 유가 탈출한 날에 죽지 않았던 미카였으며 뱀파이어 공주 크룰의 피를 강제로 마셔 뱀파이어로 변하게 되어 살아남은 것입니다. 크룰은 미카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합니다. 인간들이 구출된 후 뱀파이어들은 이제 이 도시가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으며 시민들이 피를 제공하는 한 모두가 보호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미카의 도움으로 구출된 한 소녀가 그에게 다가와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피를 그에게 바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거절하고 조용히 모든 일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본다. 그날 후에 미카는 귀족 뱀파이어들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데 크룰 공주가 뱀파이어 영토를 계속 침범하고 마법을 사용하여 뱀파이어들을 죽이고 무엇보다도 세라프라 불리는 존재들을 실험하는 제국 악마 군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 모두 환호하는 동안 미카는 너무 늦기 전에 유를 구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뱀파이어 섬멸 부대에서 유는 10일 만에 마침내 그를 추적한 후 구렌을 기습 공격한다. 유는 결국 엉덩방아를 찢지만 여전히 지옥의 팔을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을 토해낸다. 놀랍게도 구렌은 그에게 하나를 주겠다고 동의하고 심지어 그 후에 유를 최전선에 보낼 것이라고 덧붙이는데 이것은 그가 듣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이다. 그 대화 후 유는 시노아를 만나는데 시노아는 그가 악마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축하한다. 유는 구렌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지만 시노아는 구렌에게는 많은 결점이 있지만 그는 항상 약속을 지킨다고 주장한다. 수업 중 선생님은 학생들의 시험지를 돌려주며 성적이 어떤 지옥의 팔을 부여받을지 결정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유는 종이에 급하게 눈을 돌리고 자기가 0점을 받은 걸 보고 놀랍니다. 그가 그것을 숨기기도 전에 시노아가 시험지를 잡고 방을 돌아다니며 그를 놀립니다. 그가 시노아를 잡았을 때 그녀는 이미 그의 시험지를 몰래 앞자리에 놓아두었고 다른 학생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가 0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이치는 그가 일본어가 약한 것이라며 변호하려고 하며 그가 대부분의 시간을 지하 도시에서 영어와 라틴어를 사용하는 뱀파이어들과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미는 자신의 만점을 자랑하며 그를 놀리고 결국 그들은 항상처럼 싸우게 됩니다. 그때 구렌이 소동을 확인하려고 방에 들어오고 유는 그가 여전히 지옥의 팔을 받을 수 있을지 그에게 다가가 물어봅니다. 키미는 유를 밀어내고 구렌에게 10일 동안 사라진 것에 대해 따지며 이제 모두가 악마와 계약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렌은 그들이 정말로 악마와 맞설 수 있다고 믿는지 비꼬며 묻고 두 사람은 고집스럽게 동의하며 누가 더 나은 기회를 가졌는지 논쟁을 시작한다. 그들이 언쟁을 벌이는 동안 구렌은 선생님에게 그녀의 생각을 묻고 선생님은 유와 키미가 자신이 그 나이였을 때보다 확실히 강하다고 대답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클래스에서 악마의 유혹에 가장 저항력이 있는 사람이 요이치라는 것이다. 호기심이 생긴 구렌은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기로 결심하고 칼을 뽑아 들며 만약 그들이 죽으면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은 자신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그가 칼을 땅에 꽂자마자 방 안은 위협적인 어둠에 휩싸이고 모두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친다. 학생들이 하나씩 쓰러지지만 유와 키미는 그 자리에 남아있고 요이치는 모두가 왜 기절하는지 걱정스럽게 주위를 살핀다. 곧 구렌은 칼을 다시 거두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그는 여전히 의식이 있는 사람은 계속 훈련하면 지옥의 무기계약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아직 서 있는 사람들은 블랙데몬 시리즈의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의 현재 칼과 같은 등급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그 사람들은 유, 키미, 요이치, 그리고 시노일 것이라고 결정한다. 그중 마지막 사람에 대해 실망한 듯 보이지만 그녀가 제국군의 이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룹은 구렌의 인도로 시험장으로 가고 있는데 선생님은 요이치가 블랙디몬 시리즈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그가 악마를 받아들일 만큼 강하지 않다고 의문을 표합니다. 구렌은 그가 강하지 않다면 죽을 것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구렌은 요이치가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면 떠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와 키미는 둘 다 요이치에게 떠나라고 조언하지만
요이치는 자신의 여동생이 뱀파이어에게 죽는 장면을 떠올린 후 남기로 결심합니다. 그 후 구레는 그들을 엘리베이터로 이끌고 엘리베이터는 그들을 지하 깊숙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유와 키미는 각각 거친 방식으로 요이치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애쓰고 신호는 구렌의 시험 중에 책상에 기대어야 했던 키미를 놀립니다. 유가 자신만의 농담을 던지자 구렌은 그에게 이 시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번 악마는 그가 이전에 마주했던 악마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말이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너머로 블랙디몬의 얼굴이 사방에 있는 거대한 홀이 나타납니다. 구렌은 그 홀에 모든 블랙디몬 시리즈 무기가 보관되어 있으며 각자는 원하는 무기를 선택하고 의식원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후 계약 의식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들이 악마를 물리친다면 그들은 그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실패하면 그 힘에 의해 죽거나 악마로 변해 결국 구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미카를 빼앗아간 뱀파이어들을 죽이고자 하는 강한 욕망에 불타는 유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 카타나를 뽑아든다. 곧 모든 이들이 무기를 고르고 계약 의식이 시작된다. 키미는 어린 시절 아픈 여동생을 돌보던 집에 와 있다. 그의 연약한 여동생은 침대에 누워 항상 고통에 시달리며 울고 있다. 그는 급히 여동생을 살피러 가지만 여동생은 그 대신 자신이 너무 짐이 된다면 떠나라고 말한다. 그는 여동생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거절하며 만약 그녀가 죽으면 둘 다 함께 죽겠다고 말한다. 그때 여동생은 그가 자신을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을 떠나고 싶어 한다고 밤에 울었다고 주장한다. 그 마지막 말에 기미는 충격을 받고 자신이 잘못 들었는지 의심하지만 그의 여동생은 일어나서 섬뜩한 목소리로 그것을 반복하며 그가 울고 있는 이유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욕심 많은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이 말에 기미는 자신이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악마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악마는 이것이 그의 진짜 감정이 섞인 기억이라고 지적한다. 기미는 화가 나서 악마에게 입 닥치라고 소리친다. 그 사이 그는 고아원에 있음을 알게 되지만 그곳은 완전히 텅 비어 있다. 갑자기 미카가 그 뒤에 나타나며 그들이 지하 뱀파이어 감옥에서 강제로 입었던 옷을 입고 있다. 미카는 직설적으로 유가 도망가 가족이 가장 필요할 때 그들을 버렸다고 비난하지만 이것은 전혀 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는 이미 모든 속임수를 알고 있다고 악마에게 확고히 말하며 정신게임을 그만두라고 한다. 악마 미카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입에서 검은 구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검은 뾰족한 형태로 굳어져 유의 몸을 찔러서 그를 제자리에 고정시킨다. 미카가 바닥에 떨어지며 그로부터 빨간 눈을 가진 검은 악마가 일어나 말한다. 악마는 이제 유가 자신의 환상에 빠지지 않은 이유를 깨달았다고. 왜냐하면 그가 이미 이전에 악마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때의 악마는 훨씬 더 약했고 지금의 자신은 그의 정신을 더 쉽게 부술 수 있다고 말한다. 유는 그것에게 입을 닫고 이제 자신의 힘을 달라고 말한다. 악마는 잠시 그를 평가한 후 그가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가족을 위해 복수를 실행하기 위한 힘을 원한다고 묻는다. 유가 그것을 확인하자 악마는 그런 목적이라면 자신의 전력을 기꺼이 빌려주겠다고 말한다. 유는 그렇게 쉽게 일이 풀릴 줄 몰라 놀라지만 그때 갑자기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부족하다고 말한다. 유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며 친구들의 시체를 본다. 여자아이 중 한 명이 눈을 뜨고 말한다. 그 악마는 그가 복수에 완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 힘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악마는 동의하며 결국 힘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사라진다. 그 자리에 메카가 나타나 유에게 장난스럽게 다시 떠날 거냐고 묻고 다른 친구도 같은 질문을 한다. 다른 아이들도 끼어들어 유가 그럴 리 없다며 즐겁게 놀린다. 메카는 요이치와 키미 같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건 그들을 버리고 결국 잊어버릴 거라는 뜻이라며 유우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유우는 부정하지만 메카는 고아들만이 유우의 가족이라며 새로운 친구들을 포기하는 것으로 증명하라고 한다.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모두가 유우가 복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외친다. 유우는 필사적으로 맞서며 모두에게 입 다물고 악마의 힘을 달라고 소리친다. 소중한 모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할 것이라고. 마침내 속박이 풀리고 유우는 광활한 허공으로 이동한다. 거기서 악마가 나타나 유우를 좋아한다며 힘을 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유우가 너무 기뻐하기 전에 악마는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신념을 잃는 순간 자신이 그를 지배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가 그 조건들을 수락한 후 악마는 자신을 아주라라고 소개하고 그녀의 힘이 필요하면 그녀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유우에게 그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며 적어도 10%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밝힌다. 이는 인간들이 그에게 실험을 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유우는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즈라는 그에게 인간을 믿지 말라고 조언한다. 인간들은 악마나 뱀파이어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라고.
유우가 그녀에게 무슨 말인지 묻지만 아즈라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그들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다. 유우는 눈을 뜨고 자신이 계약식이 진행되던 홀에 다시 있음을 발견한다. 그곳에서 구레는 그가 시험을 통과했다고 축하해준다. 알고 보니 이미 기미는 계약식을 마치고 지옥의 팔을 얻었다. 유우는 그러면 요이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고 그 말을 듣자 모두가 침묵 속에서 옆을 바라본다. 유우는 그들의 시선을 따라가며 여전히 깊은 잠에 빠진 요이치를 본다. 요이치의 환각 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 방으로 돌아가 누나가 자신을 꼭 껴안고 있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게 된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누나는 그를 침대 밑으로 끌고 들어가 조용히 있으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말라고 한다. 그는 항의하려 하지만 누나는 일어서고 그 순간 흡혈귀가 방으로 들어와 누나의 피를 빨아 마시고 죽인다. 피를 다 마신 흡혈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를 내던져 놓고 떠난다. 공포에 질린 요이치가 누나의 시체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누나가 눈을 뜨며 자신이 그의 가장 깊은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요이치가 살아있냐고 묻자 누나는 그를 끌어내며 차갑게 자신은 분명히 죽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를 놓아주고 그는 현재의 자신으로 돌아와 누나가 누구인지 묻는다. 그녀는 자신이 누나의 복수를 위해 그가 소환하여 계약을 맺은 악마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들여다본 그녀는 복수심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오직 악마가 증오하는 사랑과 연민만을 감지했다. 요이치는 누나의 복수를 하고 싶다고 항변하지만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누나가 자신 대신 죽어서 안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그가 단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혈 사태 없이 평화를 원할 뿐이며 그런 식으로는 어떤 복수도 이룰 수 없다고 덧붙인다. 그녀는 그런 사람들을 혐오한다며 그러니 자신이 대신 복수하게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순식간에 그녀는 그의 가슴에 손을 꽂아 넣고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악마가 그가 반항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런 자는 그녀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의식장에서 갑자기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방을 흔들고 요이치가 일어서서 그들 위로 순간이동한다. 구레는 요이치가 시험에 실패하고 악마에게 빙의 되었음을 알아채고 유우와 키미에게 이 문제를 첫 번째 임무로 처리하라고 명령한다. 빙의된 요이치는 이바오를 소환하여 그들에게 화살을 쏘기 시작한다. 유우는 그것들을 피하면서 동료와 어떻게 싸우길 기대하는지 그렌에게 묻는다. 그레는 요이치를 더 이상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서 유우의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악마를 처치하고 요이치의 고통을 끝내라고 말한다. 유우가 다시 항의하자 그레는 화를 내며 달빛 악마를 가볍게 보지 말고 요이치는 어차피 돌아오지 않으니까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갈등하는 마음으로 키미와 유우는 각각 악마의 무기를 뽑아 들고 서로 의미 있는 눈빛을 교환한다. 키미는 두 자루의 검으로 다가오는 화살을 튕겨내며 악마에게 돌진한다. 그는 악마를 향해 베지만 악마는 그것을 활로 맞고 그를 넘어뜨린다. 그 순간 유우는 뒤에서 공격을 하여 악마를 놀라게 하고 악마의 무기를 빼앗는다. 유우는 미소를 짓지만 그레는 악마는 요이치 안에 있고 무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심하지 말라고 소리친다. 키미는 공격을 위해 위로 솟구치지만 유우는 키미에게 요이치를 죽일 생각이냐고 묻고 그 말에 잠시 망설임이 생긴 키미는 아래로 떨어진다. 악마는 그들이 요이치를 죽일 수 없다고 조롱하지만 유우는 그것을 무시하고 요이치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치며 악마에게 지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그의 말은 요이치에게 닿지 않고 악마는 또 다른 무기를 소환한다. 둘이 2라운드를 시작하려 할 때 신호는 마침내 참을 수 없게 되어 구렌에게 요이치를 죽이지 말라고 너무 지나쳤다고 말한다. 구렌은 신호가 평소에 차분한 태도를 잃은 것에 놀라며 그녀가 이 사람들을 좋아하게 된 것 아니냐고 묻는다. 그 후 그녀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일을 끝내라고 말한다. 유우는 요이치를 되돌리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지만 악마는 또 다른 화살을 쏘며 웃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우는 친구를 죽일 수 없어서 항복하고 자신처럼 가족을 잃은 요이치도 절대로 친구를 죽일 수 없다고 덧붙인다. 마침내 그는 검을 내던져 키미와 시노아를 놀라게 한다. 악마는 계속 활을 겨누고 발사하려 하지만 구렌도 요이치에게 누나처럼 침대 밑에 숨지 말고 친구를 지키기 위해 나서라고 소리친다. 요이치의 몸이 굳고 누나의 희생이 그의 기억 속으로 되살아난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기에 충분히 강해지겠다는 의지로 침대 밖으로 손을 내민다. 그는 악마에게 적을 파괴할 힘을 달라고 소리치고 이번에는 통하고 요이치는 제정신을 차린다. 즉시 그는 울먹이며 유를 껴안고 유는 그를 위로한다. 구레는 유가 너무 오래 걸렸다며 배를 차고 유는 몹시 당황한다. 시노아는 그가 이것을 계속 기대했던 것이냐고 묻지만 그는 태연하게 아이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요이치에게 다가가서 복수가 그를 이끌어선 안 된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 깨달았을 거라고 말한다. 그 대신
중요한 친구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더 나은 삶의 목적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는 유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며 이전의 가족을 떠나 이 부대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라고 말한다. 그 후 그는 다시 가벼운 분위기로 돌아가 그들이 지옥의 팔을 얻고 팀으로서 일한 보상으로 전선에 배치한다. 그는 뱀파이어들이 간사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지역을 되찾으려 한다고 설명하며 모두 그 지역을 조사하러 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날 밤 유는 미카에 관한 꿈을 꾸게 되며 미카는 그에게 자신을 버린 이유에 대한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꿈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 후 미카는 아즈라로 변해 유에게 그녀에게 자신의 영혼을 내놓으면 복수를 대신해 줄 것이라고 유혹한다. 그 순간 경고음이 울리며 유는 다행히 그 지루한 꿈에서 깨어난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침대 옆에 두었던 검을 가지고 노는 것이었다. 오랜만에 제국군 군복을 입고 유가 미카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며 임무를 위해 떠난다. 그는 신호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 허름한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함께 기차에 오르자 유가 그에게 왜 여기에 왔냐고 묻는다. 그녀는 신주쿠 임무에 대한 명령을 내리려고 왔다고 대답한다. 그는 거기에 도착하면 흡혈귀를 죽일 수 있냐고 묻지만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피비린내 나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만류한다. 그녀는 방어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지만 유우는 지루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무시하기로 한다. 신주쿠에 도착하자 신호는 그곳 경비병들에게 달의 악마 회사 소속임을 밝히지만 경비병들은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보인다며 비웃는다. 유우는 신호가 하찮아 보인다고 놀리자 신호는 언니가 키가 크고 예뻤기 때문에 아직 많이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대답한다. 유우는 처음으로 신호에게 언니가 있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만 신호는 그녀의 언니는 이 드라마의 다른 언니들처럼 이미 죽었다고 설명한다. 유우가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는 걸 보자 신호는 이렇게 비극적인 세상에 살고 있으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신주쿠의 문이 열리자 그들은 한 여자가 구렌에게 자신이 초보자들하고 팀을 이뤄서 너무 창피하다며 크게 불평하는 소리를 듣는다. 키미와 요이치와 합류한 후 그들은 그 여자가 자신이 13살 때부터 뱀파이어 퇴치 부대에 있었고 룰 라이브들과 같은 수준에 배치되는 게 너무 창피하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으며 그뿐만 아니라 팀 리더 자리가 신호에게 가게 된 것도 불만이다. 그 여자는 신호가 자신보다 더 귀여운 하찬이라서 특별히 증오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모두 모였음을 확인한 후 구레는 미츠바라는 여자가 합류할 것이라고 알리며 신호는 미츠바와 달리 차분하게 받아들인다. 미츠바는 마치 악마에게 홀린 듯 보인다. 곧 두 사람은 서로의 지옥의 팔을 꺼내며 대립하게 되고 구레는 그들이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고리평에 처하겠다고 위협하며 개입한다. 상황이 진정되자 구레는 미츠바를 그룹에 정식으로 소개하고 그들이 떠난 후에는 반드시 팀워크를 발휘해야 하며 아무도 혼자 행동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최소 5명 이상의 팀이 있어야 무장 뱀파이어의 공격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유우는 미츠바가 예상치 못한 발차기를 날리자 그것을 손으로 막으며 평소처럼 외톨이처럼 행동한다. 그의 빠른 반응에 미츠바는 감탄하며 구렌이 그에게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말라고 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우에게 가르치겠다고 한다. 첫 번째 임무로 팀은 근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러 가야 한다. 그들은 뱀파이어들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으며 뱀파이어들은 그들을 개인적인 혈액 공급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들을 구한 후 그들은 신주쿠로 간다. 목표를 향해 가는 도중 요이치는 파괴된 도시를 보고 놀란다. 이는 그가 제국군 보호구역 밖의 진짜 외부 세계를 처음으로 보는 순간이다. 그는 유우에게 방어선 밖을 순찰하는 경비병이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고 묻지만 유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미츠바가 끼어들어 말한다. 그녀는 장벽 근처에서 마주치는 말탄사들은 작은 파리와 같고 여기서 마주할 적들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존재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팀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들은 정착지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역에 도착하지만 작은 소녀가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향해 달려오기 전까지는 인간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녀 뒤에는 거미처럼 생긴 기마병이 그녀를 추격하고 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며 바리케이드를 넘으려 하지만 괴물은 그녀를 쫓아가며 바리케이드를 날려버리고 그로 인해 그녀는 넘어지게 된다. 유우는 즉시 개입하려 하지만 미츠바는 그들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명령하며 이것이 뱀파이어들이 그들이 방해하기를 바라는 함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유우는 아이가 죽는 걸 지켜볼 수 없어서 결국 그녀를 구하려 달려간다. 미츠바는 그를 따라가지만 신호는 키미와 요이치를 멈추게 하며 뱀파이어들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유우는 기마병이 절벽 가장자리에 몰려있는 소녀를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구하려 달려간다. 유우는 괴물의 촉수가 그녀를 공격하는 것을 막고 그녀에게 도망가라고 말한다. 미츠바가 도망친 후 미츠바는 그녀의 낫 모양의 지옥팔로 괴물의 팔 중 하나를 베어낸다.
즉시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뱀파이어 무리들을 본다. 미츠바는 뱀파이어들이 랜덤한 사람들을 미끼로 사용해 괴물을 유인하고 그들과 함께 싸울 인간을 잡아 그들의 인간적인 위협을 처리하기 위해 그렇다고 설명한다. 3명의 뱀파이어가 유우를 둘러싸고 동시에 그를 공격한다. 유우는 그들의 공격 대부분을 피하지만 그중 하나가 그의 얼굴에 얕은 상처를 내자 그는 아즈라를 소환해 그녀의 힘을 빌리고 검은 구름이 뱀파이어들을 밀어내며 그의 피부에 마크가 생기기 시작한다. 말탄자가 유우가 방심한 틈을 타 공격하지만 다행히도 키미가 제때 도착해 괴물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고 이어서 요이치의 화살이 남은 팔을 무력화시킨다. 마지막으로 미츠바가 괴물의 머리에 결정적인 일격을 가한다. 이 장면을 지켜본 뱀파이어들은 그들이 뱀파이어 박멸부 소속임을 알아차리고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지만 유우는 그의 검을 휘둘러 충격파를 일으켜 그들을 밀쳐낸다. 미츠바가 그가 계속해서 후퇴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그를 멈추라고 말한다. 흡혈귀 중 한 명이 그들을 비참한 가축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유우를 자극한다. 다른 흡혈귀 중 한 명은 유우가 위험해 보인다는 것을 깨닫고 앞선 흡혈귀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시노아는 미츠바의 결정을 지지하고 적지에 있으므로 유우에게 후퇴하도록 설득한다. 그들이 도망친 후 미츠바는 유우의 무모함으로 인해 분대 전체가 위험에 처했던 것에 대해 그를 때린다. 유우는 무고한 사람이 죽게 둘 수 없었다고 설명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 그 순간 그들이 구한 어린 소녀가 유우의 재킷을 돌려주며 감사를 표하지만 그는 그저 그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말한다. 미츠바가 방금 그를 구한 것에 대해 유우를 야단쳤음에도 불구하고 두 얼굴의 유우는 소녀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제국군이 항상 그녀를 돌볼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가 떠난 후 시노아는 유우에게 미츠가가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하며 그 과거에 대해서는 비밀이라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팀은 그 작은 소녀를 자신들의 장소로 데려가 그곳에서 인간 인질들이 있는 뱀파이어의 은신처에 대한 정보를 묻는다. 소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이에 유우는 그녀가 불편하다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미츠가는 그의 식상한 말투에 짜증을 내며 자리를 떠난다. 결국 소녀는 뱀파이어들이 인간들을 기르기 위해 산도역을 은신처로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다음 날 산도역으로 가는 길에 키미가 그곳에 갇힌 민간인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미츠가는 지금은 그들을 신경 쓸 필요 없으며 우선 뱀파이어들을 처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한다. 시노아는 만약 뱀파이어들이 깨어있고 무장을 하고 있다면 다시 후퇴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들이 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시노아는 그들에게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소녀의 정보에 따르면 뱀파이어가 7명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지만 그들은 아마도 자고 있을 것이므로 전력으로 돌입하여 그들을 기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들어서자 지하도시에서 너희가 입어야 했던 하얀 유니폼을 입은 슬프고 아이들이 가득한 것을 발견합니다. 미츠가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뱀파이어들이 있어야 할 층으로 향합니다. 키미는 왜 바보들이 뱀파이어들이 안 볼 때 도망치지 않냐고 궁금해하지만 시노아와 미츠가는 밖은 괴물들로 가득하고 그들은 뱀파이어들에게 피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호를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 층에 도달하자 오래지 않아 망토를 쓴 뱀파이어가 나타나고 미츠가의 명령에 따라 팀은 즉시 무기를 뽑습니다. 그러나 미츠가가 추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유스가 행동을 취하여 뱀파이어의 가슴을 정확히 찔러 그를 즉시 증발시킵니다. 미츠가는 그 무례함을 참지 못하고 그를 때리러 가지만 유스는 그녀의 손을 잡고 엄격하게 그만 불평하라고 말하며 자신은 혼자서 행동하지 않았고 미츠가의 명령대로 무기를 뽑고 적이 무장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에게 끌어당기는데 그로 인해 미츠가는 얼굴이 붉어지지만 사실 그가 그녀를 당긴 이유는 현장에 나타난 또 다른 뱀파이어로부터 그녀를 멀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적절한 순간에 칼을 맞대고 상대를 밀쳐낸 후 4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 신나게 외친다. 그 후 그들은 서로 돌진하고 유스는 휘두르는 칼을 내리쳐 뱀파이어를 베어 그를 증발시킨다. 미츠가는 그의 엄청난 힘에 충격을 받으며 바라보고 질투하는 키미는 여전히 자신이 유스보다 더 강하다고 주장하려 한다. 미츠가가 당황스럽게 그들을 노려보자 신호는 그랜이 아마 미츠가가 유스와 키미에게 팀워크에 대해 몇 가지 가르쳐줄 수 있기를 바랐을 거라고 지적한다. 미츠가는 깊은 숨을 내쉬고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꾸짖으며 남은 5명의 뱀파이어를 잡으러 가자고 한다. 한참을 헤맨 후 그들은 한꺼번에 모든 뱀파이어와 마주하게 된다. 그들이 싸움을 시작하려는 순간 미츠가는 그들 중 한 명이 자신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그녀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뒤쪽에 유리가 깨지고 3명의 뱀파이어가 쏟아져 들어오며 그중 한 명이 미츠가의 목을 조른다. 미츠가는 그들이 현장에서 5명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8명이나 있을 수 있냐고 묻자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는 뱀파이어는 장난스럽게 그녀가 누구에게 그런 정보를 들었는지 묻는다. 미치가는 아이가 정보를 전해줬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녀의 얼굴에 떨어지던 눈물이 생각나면서 뱀파이어들이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뱀파이어는 인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종족을 배신하는 것을 보고 웃는다. 미치가는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두고 도망가라고 말하지만 당연히 그는 듣지 않고 뱀파이어와 싸우기 시작한다. 그가 한 명과 칼날을 맞대고 있을 때 다른 뱀파이어가 그 틈을 이용해 측면에서 공격하지만 요이치가 그의 손에 화살을 쏘아 그를 막는다. 미치가는 자신의 팀원들이 뱀파이어와 싸우는 모습을 헬플러스하게 지켜본다. 유우가 다리에 부상을 입자 그녀는 이전 동료 중 한 명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괴물의 손에 죽었던 순간이 떠오르며 그들이 멈추길 간절히 바라며 울기 시작한다. 하지만 유우는 완전한 챈드로 뱀파이어를 하나씩 처치하며 미치가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붙잡고 있던 뱀파이어를 처치한다. 다음 순간 미치가는 유우에게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고 있다. 대원들은 서로 등을 맞대고 원을 만들어 함께 흡혈귀들을 상대할 준비를 합니다. 미치가의 소탕 명령이 떨어지자 대원들은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흡혈귀들을 물리칩니다. 그 후 인질로 잡혀있던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제국군의 증원을 요청합니다. 마침내 앞서 만났던 어린 소녀가 현장에 도착하여 눈물을 흘리며 유에게 사과합니다. 유는 소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친구들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옳은 일이었으니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소녀가 친구들과 재회하는 것을 배웅한 후 유는 미치가에게 접근받습니다. 미치가는 신호가 말한 유가 흡혈귀 지하도시에 있는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는 말이 사실인지 묻습니다. 유는 날카롭게 자신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고 떠나려 하지만 미치가는 그를 멈춰 세우며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는 자신이 옳았든 그르든 상관없다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가족을 버렸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미치가는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뭔가 물어보려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고 결국 말을 하지 못한 채 화가 나서 그를 향해 여전히 싫다고 말하며 뛰쳐나갑니다. 다음 날 유는 키미가 차를 뜯는 능력에 감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하도시로 끌려가고 나서 차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시동을 걸리자 유는 정신을 못 차리고 운전은 못하지만 키미에게 운전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키미는 나중에 짧게 운전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하며 유를 더 압박합니다. 유가 자신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익숙지 않은 키미는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키미가 유에게서 시선을 돌려 다른 사람들에게 차에 대해 알리려는 순간 큰 충돌음이 들리고 유가 차를 가로등에 부딪혀 쓰러뜨린 것을 봅니다. 그것도 모자라 유는 차를 후진하여 풀스피드로 키미를 거의 치려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는 자신이 그들을 신주쿠로 데려갈 거라고 말할 용기를 가집니다. 마침내 키미가 운전대를 잡고 그들은 하스파 신주쿠로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는 길에 유우는 종말의 말 타는 괴물들의 소리를 듣고 조사하러 가자고 제안하지만 키미는 지금 싸우러 멈추면 계속해서 끝없이 싸우게 될 거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미치가가 곧 그 소리가 신주쿠에서 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신호는 모두에게 경계를 유지하라고 명령한다. 신주쿠에 도착하자 그들은 도시 전체가 연기 속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뱀파이어를 발견하고 기미는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지만 유우는 그 뱀파이어가 누군지 알아보고 멈추지 말라고 한다. 그들은 가속하는 차에서 뛰어내리지만 뱀파이어는 맨손으로 차를 멈추고 아무렇지도 않게 차의 잔해를 그들에게 던진다. 유우는 목표물을 향해 화살을 한 번에 여러 개 쏘지만 뱀파이어는 단 한 번의 검 휘두름으로 모든 화살을 피한다. 그 후 그는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신호는 그녀의 나드로 간신히 그 바람을 막아낸다. 신호는 다른 이들에게 이 뱀파이어가 1급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명령하지만 그가 이미 그녀의 뒤에 서서 공격을 시작한다. 하지만 유우는 어떻게든 제 시간에 도착해 적을 무장 해제시킨다. 뱀파이어는 물러서며 웃으며 유우가 인간치고 꽤 잘한다고 인정한다. 그 순간 다른 2명의 뱀파이어가 도착하고 유우는 후퇴해야 하는지 묻는다. 신호는 뱀파이어들이 그들이 후퇴하는 걸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하며 악마의 지배에 이를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다행히도 새로 도착한 뱀파이어들이 귀족에게 페렛군주가 전선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린다. 이를 들은 귀족은 이번 한 번만은 그들을 놓아주기로 결심하지만 다음에 만나면 그들의 피를 취하겠다고 약속한다. 유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하지만 귀족이 그가 그를 보기 전에 이미 뒤에 나타나자 당황한다. 뱀파이어들이 퇴각한 후 신호는 그들이 살아남았다며 안도하며 땅에 쓰러지고 유우는 지옥의 팔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난감처럼 취급받는 것에 화가 난다. 신호는 자신이 흑마검 시리즈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저주를 배우면 흡혈귀들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하지만 자신을 포함한 다른 이들이 그보다 약하기 때문에 결국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필요하며 이번 전투는 좋은 교훈이었다고 강조합니다.
다행히 아무도 죽지 않았고 유가 처음으로 후퇴를 제안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유의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쿠로인의 말처럼 유가 친구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졌다는데 동의합니다. 칭찬에 유는 부끄러워하며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부대가 신주쿠에 도착했을 때 제국군이 탈원한 지역의 흡혈귀들이 침입하여 비행기를 탈취, 9.11 테러를 재현합니다. 방벽이 파괴되자 더 많은 비행기와 헬리콥터가 쏟아져 들어와 혼란을 야기하고 한 대는 유와 다른 이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들이 엄폐하자 요이치는 많은 저격수들이 헬리콥터에 폭발 화살을 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자신과 같은 지옥의 팔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미츠구는 그들이 자신의 약한 버전과 비슷하다고 설명하며 그런 무기들은 룬 무기라고 불린다고 말한다. 유는 자신이 한 번도 떠들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헬리콥터가 그들을 향해 돌진의 총알을 쏘아대자 그들을 주의시킨다. 모두가 간신히 도망치지만 헬리콥터에서 흡혈귀들이 쏟아져 내려와 육상 전투를 벌인다. 팀과 다른 군인들이 흡혈귀들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지만 끊임없이 공중 공격을 하는 성가신 헬리콥터 때문에 큰 불리함을 겪는다. 요이치는 헬리콥터를 격추하려 하지만 흡혈귀가 그를 공격하고 이를 신노가 막아낸다. 신노의 방어가 끝난 후 요이치는 화살을 쏘아 헬리콥터를 격추시킨다. 유와 키미는 함께 많은 흡혈귀들을 처치하며 상징적인 듀오를 이루고 곧 그 지역의 모든 흡혈귀들이 처치된다. 그 후 그들은 신주쿠 경비대의 난가이 중사의 환영을 받는다. 난가이는 문데몬 컴퍼니가 도와주러 온 것을 보고 매우 안도한다. 그는 뱀파이어들에게 침투당한 웨스트엔드 장벽의 암울한 상황에 대해 그들에게 브리핑한다. 그는 반격대원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며 문디몬 컴퍼니 사람들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추측한다. 이를 들은 대원들은 나비의 호의 아래 웨스트엔드로 가기로 동의한다. 한편 미카는 기쁜 얼굴의 파리드와 함께 전선에서 일어나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조용히 지켜본다. 파리드는 그가 여기 있는 것이 고아원에서 너와 함께한 과거를 떠올리게 할 것이라며 장난을 치고 운이 좋으면 곧 전장에서 너를 만날 것이라고 말한다. 미카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다른 뱀파이어들이 쓰러진 군인들의 피를 마시는 장면을 혐오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지켜본다. 파리드는 이를 눈치채고 전투 중에도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지하도시로 돌아가면 인간의 피를 직접 마시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미카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파리드가 여러 번 자신의 피를 마셨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의 말을 거짓이라고 반박한다. 파리드는 미카가 총과 지도를 얻으려고 자기 몸을 팔았다고 대답한다. 미카는 그 어리석은 계획을 완전히 후회한다. 왜냐하면 파리드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결국 그의 가족이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미카는 더 이상 파리드를 참을 수 없다며 떠나려고 하지만 파리드는 너무 오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그 말에 미카는 4년 전 프린세스가 그에게 인간의 피를 마셔야 늙지 않고 불사의 뱀파이어가 될 수 있다고 설득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하지만 미카는 거절했다. 그는 그녀처럼 괴물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겠다고 했다. 그가 꿈쩍하지 않자 프린세스는 피를 마시지 않으면 정신없는 괴물로 변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미카는 거절했고 그래서 프린세스는 자신의 팔을 그어 피를 흘리며 그에게 피를 마시라고 제안했다. 그 피를 본 미카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결국 미카는 피가 가득 담긴 유리잔을 던졌지만 그녀가 좌절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던 중 그녀의 팔에서 떨어진 피방울을 보고 더 이상 유혹을 이겨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그녀의 피를 마셨다. 그것은 그녀가 원하던 바로 그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럼 그녀는 그를 영원히 자신에게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미카는 10일 분량의 잔인한 피가 든 바이아를 꺼내어 모두 마시면서 스스로에게 말한다. 유우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10일 남았다고. 그동안 유우와 그 일행은 신주쿠의 웨스트 엔드 베리어로 향하고 있다. 도착하기 직전 신호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제 첫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몇 분 후에 전장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걸 들은 사람들은 신호가 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호와 미츠바는 귀족들과의 사건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진짜 전쟁에서는 블랙데몬의 지옥팔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한다. 신호는 그때 자신의 약물을 꺼내어 이것들이 소비자와 그들의 악마 사이의 동기화율을 높여주는 성능 향상제라고 설명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 알만 먹어도 사람은 1.5배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이젠 마약 중독자가 되고 싶어져서 한 번에 열알을 먹으려고 하지만 신호는 분위기를 깨지 않으면서 경고한다. 이 약은 부작용이 심하고 세 알만 먹어도 그의 내장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2알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심각한 충격을 주며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보통 한 알만 복용합니다. 미츠바는 그 효과가 15분간 지속되며
그 후에는 사람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다고 덧붙입니다. 그 안심시키는 말을 들은 후 그녀는 각자에게 자신의 약을 건넵니다. 그들이 귀족들과 마주쳤을 때 왜 그 약을 미리 주지 않았냐고 묻자 그녀는 약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 10초가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면 귀족이 모두 죽였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잠시 후 헬리콥터에서 발사된 총알에 의해 타이어가 터지고 그들의 트럭이 전복됩니다. 유는 자리를 잡고 일어난 후 나가이 중사가 여전히 트럭 안에 의식을 잃은 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끌어내려 합니다. 신호는 헬리콥터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유를 돕기 위해 달려가지만 나가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헬리콥터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며 총알을 쏘아대지만 기미와 미츠바가 마지막 순간에 뛰어들어 그들의 무기로 총알을 막습니다. 요이치가 헬리콥터에 화살을 쏘지만 헬리콥터는 재빨리 피하고 미사일 몇 발을 발사합니다. 요이치는 다시 화살을 쏘아 헬리콥터를 명중시킵니다. 유와 신호는 미사일이 트럭을 마치기 직전에 부사관을 끌어내고 모두 함께 엄폐합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유와 신호는 지하철 터널에 서 있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나가이 부사관은 여전히 기절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행히도 키미의 목소리가 바위 더미 너머에서 들려옵니다. 유가 탈출구가 있는지 묻자 키미는 있다고 대답하고 신호는 방어선에서 만나자고 지시합니다. 유와 신호는 부사관을 임시 기지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부사관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구렌이 서신주쿠 최전선에서 사령관 파라드 경과 그의 부대와 싸우고 있으며 그들의 분대에게 즉시 지원군으로 합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전투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과 어떻게 재편성할지 고민하던 유는 한 병사가 흡혈귀와 다시 싸우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자신의 부대를 겨우 3명의 흡혈귀 토벌대원만 있는 활동적인 전쟁 지역으로 데려가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병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언쟁을 듣게 된다. 그는 그들을 그저 어린애들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유에게 매우 익숙하게 들렸고 그는 그가 말한 3명의 대원이 남자 2명과 롤이 1명이었는지 묻는다. 병사가 확인하자 그는 그들이 어디서 싸우고 있는지 묻고 병사는 신주쿠 중앙공원이라고 대답한다. 이 말을 들은 유는 병사에게 자신들이 알아서 할 테니 부대를 방어선으로 데려가라고 말한다. 유가 걸어가자 신호가 따라가며 그가 바보같이 행동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사람들이 키미, 미츠가 요이치인지 확신할 수 없고 구렌의 지원 요청을 우선시해야 하며 그가 주 적과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모든 도움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유는 자신의 특기인 무시를 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두 사람이 공원으로 달려가자 유는 신호에게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신호는 그에게 당연한 말을 하지 말라고 가족이니까라고 말한다. 그들이 도착하자 다른 3명이 자신들을 압도하는 수의 뱀파이어 무리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본다. 결국 뱀파이어들에게 포위되고 좋은 싸움을 펼치지만 키미는 뒤에서 공격해오는 뱀파이어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유가 적절한 순간에 나타나 그의 칼을 막아낸다. 유와 신호는 순식간에 뱀파이어들을 처치하며 주목을 받는다. 모든 적들이 처치된 후 키미는 왜 그들이 왔는지 묻는다. 그들은 방어선에서 만나기로 했던 게 아니냐고. 유는 그와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하고 키미는 자신들이 쉽게 죽지 않을 테니 그들에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안심시킨다. 유는 처음엔 사과하지만 이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자신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갑자기 말한다. 키미는 그가 말을 듣지 않은 것에 화를 내려고 하지만 유는 자신이 그들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항상 그를 지켜주고 싶어서 그렇다고 설명한다. 그 순간 비가 마침내 멈추고 햇살이 그들 위로 비추어 함께 싸울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긴다. 한편 최전선에서 구렌은 달귀신 회사 최정예들을 이끌고 지휘관 파리드와 그의 부하들과 맞섭니다. 파리드는 부하들에게 다른 인간들을 구렌과 분리시켜 자신과 미카가 단독으로 그를 상대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미카는 자신이 구렌을 처리할 수 있다며 파리드에게 말하고 검을 뽑습니다. 그들은 궁극의 파커를 시전하며 검을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땅에 쓰러진 구렌은 검을 꼽고 미카에게 달려가 그의 이마에 부적을 붙입니다. 이는 구렌의 명령에 따라 폭발합니다. 미카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 흡혈귀를 이기려고 그런 낡은 마법을 쓰는 구렌을 비웃습니다. 위에서 지켜보던 파리드는 미카의 힘에 감탄하지만 그의 오만함이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순간 미카는 자신이 달귀신 회사대원이 구렌이 자신을 붙잡는 동안 은밀히 설치한 얄은 철사에 둘러싸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자가 그들을 잡아당기지만 메카는 도망치고 그 뒤에 구렌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구렌은 일격을 가하려 하지만 파리드가 메카를 감싸며 구렌을 밀쳐낸다. 구렌은 이 뱀파이어들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싸울 기회를 얻으려면 약을 한 알 더 먹어야 한다. 동료들은 그가 죽을까 봐 그를 말리려 하지만 그는 약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약효가 나타날 시간을 벌기 위해 메카에게 20초만 달라고 부탁하지만 메카는 순식간에 그의 앞에 나타나 그를 넘어뜨리고 구레는 그가 전에 힘을 아꼈다는 것을 깨닫는다. 파리드는 지원군이 빠르게 접근하는 것을 알아채고 메카는 이 어리석은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구렌을 찌른다. 지원군은 가짜 부대였고 유는 구렌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막지 못한다. 격분한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며 공격자에게 돌진하고 공격자는 뒤돌아서서 유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 유가 달려와서 취약한 메카를 향해 칼을 꽂지만 그가 그렇게 하자 자신도 오래된 절친을 인식하게 된다. 두 사람은 서로를 충격에 빠진 채 바라보는데 그럴 때 구렌이 유에게 빨리 악마 저주를 발동시켜 메카를 죽이라고 외친다. 유가 따르지 않자 구렌은 땅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고 하지만 메카는 도약하여 피해낸다. 구렌은 그때 메카가 실수한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그를 때리고 왜 뱀파이어를 죽이지 않았는지 묻지만 유는 대답할 수 없다. 그때 구렌은 피를 토하기 시작하지만 유가 그를 살피려 하자 그를 밀쳐낸다. 나머지 부대원들도 도착해 왜 저주를 발동하지 않았냐고 묻는다. 마침내 유는 뱀파이어가 자신의 가족인 메카임을 밝힌다. 유는 울면서 메카가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물으며 천천히 다가가고 메카도 같은 방식으로 다가온다. 페리드는 둘 사이에 끼어들어 얄밉게 굴며 유가 주변 인간들에게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메카가 무슨 계획인지 묻는다. 메카는 유를 구하겠다고 대답하지만 페리드는 유가 인간이고 인간과 흡혈귀는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고는 유를 흡혈귀로 만들 것을 진심으로 제안하지만 메카는 페리드의 목을 잡고 유에게 손대면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페리드는 농담이라며 웃어넘기고 대신 메카가 소중한 유를 구할 수 있도록 인간들을 처리하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한다. 메카는 부대원들에게 둘러싸인 유를 바라보며 유가 자신이 친구를 사귀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 이전에 나왔던 크라울리라는 귀족 흡혈귀와 그의 부하들이 나타나 페리드에게 무슨 계획인지 묻는다. 페리드는 흡혈귀 박멸 부대를 사로잡아 가축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많은 귀족들을 보고 구레는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부대에게 2차 방어선으로 후퇴할 것을 명령한다. 유는 마지막 가족인 메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항의하지만 유이치와 신호는 지금은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확신하며 도망치기 시작한다. 페리드는 유를 향해 도망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집중한다. 유는 급히 칼을 뽑지만 페리드는 훨씬 빠르고 그 뒤에 나타난다. 유는 마치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자신이 가족을 전멸시킨 원인이라고 소리친다. 페리드는 아무렇지 않게 백플립을 연습하며 유의 공격을 피하고 유가 빠르지만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정한다. 구렌은 옆에서 그를 기습하려 하지만 페리드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 구렌에게 라운드하우스 킥을 날려 이미 부상당한 구렌을 쓰러뜨린다. 페리드는 그 후 구렌의 배를 가격하고 바보같이 유는 기습 공격을 예고하는 소리를 지르며 결국 페리드는 유가 그를 찌를 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 그의 피를 빨아들인다. 갑자기 그의 팔이 잘리고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메카라는 것이 드러난다. 메카는 유에게 다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 도망가자고 재촉한다. 유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왜 페리드와 함께 있는지 묻는다. 메카는 대답하지 않고 대신 유를 들어 올려 떠난다. 유는 계속해서 메카에게 무슨 속셈이냐고 묻는다. 메카는 유가 인간들에게 속고 있으니 도망쳐야 한다는 애매한 답변만 한다. 유는 짜증이 나서 메카의 품에서 벗어나고 마주보게 된 후 메카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냐고 자신이 도망친 게 그의 잘못인가 묻는다. 메카는 이를 부인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는 친구들을 두고 떠날 수 없어서 거절한다. 그 순간 유는 슈노아의 비명을 듣고 그녀가 크로울리에 의해 목이 졸리고 있는 것을 보고 뒤돌아본다. 그는 그녀를 도우러 가지만 메카는 그를 막으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돌아보지 말라고 간청한다. 그녀를 구하려는 키미도 붙잡히고 결국 모두 귀족 뱀파이어들에게 잡히게 된다. 유는 다시 그들에게 가려고 시도하지만 메카가 그를 꽉 붙잡고 이해해달라고 간청한다. 하지만 유는 친구들의 피를 뱀파이어들에게 뺏기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힘을 다해 메카를 넘겨버린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결국 그들의 피가 마셔지며 유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른다. 메카는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지만 그는 사실 괜찮지 않으며 한쪽 눈이 붉게 변하고 피를 흘리기 시작한다. 유는 갑자기 아즈라와 함께 천상의 장소에 있게 되고 아즈라는 메카가 사실 옳았다고 말하며 인간들로부터 멀어져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너무 늦어지면 인간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 순간 그들 위 하늘이 갈라지며 나팔 소리가 천사 같은 존재들의 도착을 알렸다. 아즈라는 이것이 유 안에 괴물이 풀려나는 순간임을 깨달았다. 현실 세계에서 유는 좀비균처럼 어둠의 힘이 그의 몸에서 터져나오며 계속 비명을 질렀다.
메카는 이것이 인간들이 그를 실험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깨닫고 필사적으로 유에게 진정하고 자신과 함께 가자고 간청했다. 하지만 유는 미쳐버린 듯 귀족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먼저 크라울리를 노렸고 팔을 한번 휘두르자 앞에 모든 건물이 파괴되었지만 크라울리는 간신히 도망쳤다. 그 후 그와 검을 맞부딪혔고 크라울리는 건물에 날아가 다른 쪽 끝으로 나왔다. 유는 따라가 몇 번 검을 휘두른 후 크라울리의 배를 차고 땅을 내리쳤다. 그러자 그들 사이의 땅이 수상하게 생긴 탑으로 솟아올라 주변을 파괴하고 거대한 분화구를 남겼다. 이 모든 파괴를 본 페렛은 그렌에게 도대체 무엇을 창조한 거냐고 묻지만 그렌은 모르는 척한다. 페렛은 그렌이 탐욕으로 인간 실험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 통제불능 상태로 가서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법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악마 같은 좀비 유는 공포에 떨고 있는 신호에게 다가가며 모든 죄인을 없애야 한다고 중얼거린다. 그레는 신호에게 무엇이라도 하라고 소리치고 신호는 그녀의 지옥의 팔을 활성화시키지만 바로 무장 해제당한다. 유가 거의 그녀를 찌르려 하지만 메카가 뛰어들어 대신 찔리며 인간은 죽여선 안 된다고 말한다. 신호는 그가 왜 자신을 구했는지 묻지만 메카는 더러운 인간 입을 닥치라고 하며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낸다. 메카는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유는 칼날을 더 깊이 밀어넣는다. 마지막 시도로 신호는 유를 꼭 안으며 그만하라고 간청한다. 유는 다시 소리를 지르며 메카를 놓고 대신 그녀를 찌르려 하지만 서서히 그를 둘러싼 어두운 힘이 사라진다. 마침내 그의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는 쓰러진다. 신호가 그를 걱정스럽게 붙잡고 있는 동안 메카는 인간들이 자신에게 이러는 것을 저주한다. 구레는 자랑스럽게 이 장면이 자신의 트럼프 카드였다고 말하지만 페렛은 그것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반박한다. 구레는 미소 지으며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이에 페렛은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멀리 있는 저격수를 발견한다. 그 덕분에 그는 죽음에서 간신히 벗어나지만 그때쯤 모든 귀족들은 수백 명의 제국군에게 둘러싸여 있다. 마침내 한 남자가 구렌에게 다가가 그의 일을 칭찬하고 나머지는 헤이라지 가문에 맡기라고 말한다. 흡혈귀들은 군대에 의해 처리되는 동안 신호는 구렌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나중에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구렌은 그녀의 어떤 질문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하고 떠난다. 며칠 후 신호는 직접 나서서 제한 구역 던전에 들어가려고 한다. 경비병들이 그녀를 막자 그녀는 이곳이 무엇을 위한 곳인지 묻는다. 첫 번째 경비병은 대답을 거부하지만 다른 경비병은 이곳이 신주쿠 군대에겐 공공의 비밀이라며 그녀에게 말해도 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던전들이 뱀파이어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신호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상한 듯 보이며 아쉬는 그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다시 거절당하자 그녀는 헤이라지 가문의 문장을 보여주며 즉시 그들을 순순히 따르게 만든다. 그들이 문을 열어주자 그들은 왜 그녀가 황제군을 지배하는 헤이라지 가문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사에 불과한지 묻는다. 신호는 군대 내 권력 다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며 결국 그것이 그녀의 여동생을 죽게 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몇 개의 오래된 던전을 지나쳐 관심 있는 문을 발견하고 그 문을 지나자 수십 명의 과학자들이 알 수 없는 실험을 진행 중인 거대한 정교한 실험실에 도달한다. 그녀는 주요 제어실에 들어가 거기서 그렌을 찾아 그를 추궁하기 시작한다. 그렌은 그녀에게 떠나라고 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준 약에 대해 그를 대면한다. 당시 그는 당신이 독특한 지옥의 팔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한 약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이제 그 약물이 그를 그 괴물로 변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렌은 인간 실험을 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녀가 네이비거나 네이빈 척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인간 존재가 뱀파이어와 묵시록의 기병들의 지속적인 위협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녀의 여동생이 지옥의 팔을 만드는 인생 작업을 진행한 실험들이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생명이 희생될지라도 말이다. 그레는 이어서 그녀가 당신에게 반해서 그렇다고 비난하며 그녀의 유치한 엉덩이를 나가라고 말한다. 그녀가 떠날 때 그레는 약물의 효과가 5일 더 지속될 것이며 그 후에 당신이 깨어날 것이라고 밝힌다.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유가 깨어나며 그의 곁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요이치를 발견한다. 변화를 느낀 요이치는 즉시 깨어나고 당신이 의식을 되찾은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지만 유는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요이치는 그가 7일간 혼수 상태였다고 답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무사하다고 말해 유는 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 후 유는 미카가 살아있다는 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들어온 신호는 그를 위로하며 오랜만에 가족을 제외한 자연스러운 울음이라며 안심시킵니다. 유는 눈물을 닦으며 의식을 잃은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신호는 지원군이 몰려왔지만
평범한 뱀파이어들만 잡히고 귀족들은 대부분 도망쳤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미카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신호의 망설임을 보고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단지 미카가 살아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신호는 그가 뱀파이어들에게 잡혔다고 밝혀냅니다. 유는 그녀에게 고마워하며 갑자기 그녀의 목을 잡고 그 부상을 어떻게 입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버벅거리며 뱀파이어에게 물렸다고 말한다. 그 순간 미츠가가 방에 뛰어들어와 의심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고 그녀는 질투가 나서 신호를 밀어낸다. 상황을 정리한 후 유는 미츠가에게도 똑같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지막으로 요이치가 키미를 데리고 오고 키미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 하지만 신호는 유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계속 그를 지켜봤다고 빠르게 폭로한다. 모두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유는 진심으로 친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유에게 감동적인 말을 그만두고 밤에 쉬라고 말하며 그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모두 쉬고 있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혼자 남은 유는 자신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미카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운 좋은 일인지 생각한다. 반대편에서 미카는 유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들은 서로의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언젠가 서로를 구하겠다고 다짐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시고 화면에 있는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